미국 백악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히토류 독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는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일본 경제계는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의 한 연구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지 않던 그곳에서 과학자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것은 바로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소재였습니다.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80% 이상을 장악하며 경제 무기로 활용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전기차, 스마트폰, 첨단 무기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히토류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들이 개발한 대체 소재는 히토류와 동일한 성능을 내면서도 가격은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소재가 환경 친화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히토류 채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환경 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기술을 극비리에 보호했습니다. 외부로 정보가 새어나가는 것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연구진의 리더였던 김 박사는 20년 넘게 이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이 자원 빈국이라는 한계를 기술로 극복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연구비가 부족할 때는 개인 재산을 털어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드디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제품이 완성되었을 때 연구진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성공을 산업 현장으로 옮기는 것이 더 큰 과제였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이 프로젝트에 합류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굴지의 기업들이 자금과 기술을 지원했습니다. 이들은 이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생산시설이 건설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한 산업단지에 최첨단 공장이 들어섰습니다. 보안은 군사시설 수준으로 철저했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공장 내부에서 일하는 직원들조차 전체 공정을 파악할 수 없도록 구획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첫 제품이 출하되었을 때 세계는 아직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조용히 자사 제품에 이 새로운 소재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의 스마트폰, LG의 전기차 배터리, 현대의 수소차에 이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성능은 기존 제품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배터리 수명은 2배로 늘어났고 충전 속도는 3배 빨라졌습니다. 소비자들은 한국 제품의 갑작스러운 성능 향상에 놀라워했습니다. 중국은 이상한 징후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의 히토류 수출량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한국으로의 수출이 급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산업 스파이들이 한국에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정보기관은 이들을 하나하나 색출해냈습니다.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IA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려 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기업들이 한국 제품의 성능 향상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뭔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접촉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드디어 그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이 왔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국제산업박람회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자리에서 히토류 대체 소재 기술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의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람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직접 확인하려는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발표 무대에 선 한국의 산업부 장관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오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우리는 자원 빈국에서 기술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중국의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갈채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자부심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대한민국이 또다시 세계를 놀라게 한 것입니다.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베이징의 정부 청사는 긴급 상황실로 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히토류 독점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중국은 히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해왔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에는 수출을 제한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힘이었습니다. 한 중국 관료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할 줄은 몰랐다며 혀를 찼습니다. 중국 정보기관은 즉시 한국의 기술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기술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특허로 모든 것을 막아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이 기술을 모방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이미 세계 시장을 장악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기업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중국 정부는 시장 안정화에 나섰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히토류 산업에 종사하던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중국 내몽골의 히토류 광산 도시들은 공황 상태였습니다. 이 지역 경제 전체가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는 한국에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전략 자산입니다. 라는 것이 한국의 답변이었습니다. 중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에게 합작 투자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시장 접근권을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소재 생산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한 완제품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모든 첨단 산업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급상승했습니다. 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없이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벤츠, BMW, 폭스바겐의 CEO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맺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없으면 우리는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에 밀릴 것이라는 것이 그들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술료와 로열티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도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한때 전자산업의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추월당한 뒤 재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히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체 기술 개발 소식에 일본 재계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했습니다. 과거 역사 문제로 얽혀있던 양국 관계에서 일본이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동시에 경제적 실익도 고려했습니다. 한국은 일본에게 제한적인 기술 라이선스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 완제품 수출 시장에서 경쟁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미국의 태도는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의 기술을 환영했습니다.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계심도 있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강력해지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산업계와 정부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산업계는 한국과의 협력을 원했습니다. 정부는 기술 안보를 우려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국무부, 상무부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도 히토류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F-35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모두 히토류 없이는 만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대체 기술은 미국 국방 산업에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한국 국방부와 산업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을 군사 분야에도 적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동맹국으로서의 특별한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에 대한 미국의 제약을 완화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K-2 전차 등 무기 수출에 대한 제한이 풀렸습니다.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미국이 압력을 넣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미국 국방산업의 대체 소재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양국의 군사동맹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로 진출했습니다. 새로운 소재 공장이 동남아시아, 유럽, 북미에 세워졌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도 한국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결정 하나가 세계 경제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누렸던 위치를 한국이 차지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어느 나라에게든 같은 가격, 같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공급을 중단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믿을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한 단계 높아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경제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히토류 대체 소재 산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습니다.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 세수가 늘어나면서 복지 예산이 확대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한국 경제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제2의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자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공장들이 전국에 세워지면서 수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특히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었습니다. 공장이 들어선 도시들은 젊은이들로 넘쳐났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고 상권이 살아났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오랜 수건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혜택을 누렸습니다. 대체 소재 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급증했습니다. 부품 제조, 장비 공급,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기술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졌습니다. 교육 현장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공계 대학의 인기가 치솟았습니다. 화학, 재료공학, 나노기술 전공학과의 경쟁률이 급상승했습니다. 학생들은 미래의 과학자, 엔지니어를 꿈꿨습니다. 정부는 과학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습니다. 연구시설이 확충되고 장학금이 증액되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인재 양성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학생들이 한국 유학을 원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첨단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기술을 자국으로 가져갔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교육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연구개발 투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기업들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R&D에 투자했습니다. 정부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율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양자 컴퓨터, 바이오 신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기술 혁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젊은 창업가들이 앞다투어 기술 스타트업을 설립했습니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액이 급증했습니다. 성공한 스타트업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이 실리콘밸리에서도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문화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이 미쳤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긴 국민들은 문화생활에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산업이 더욱 성장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어 학습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세종학당이 전 세계에 설립되었습니다. 관광 산업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첨단 기술의 나라, 경제 강국 한국을 직접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는 물론 지방 도시들도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관광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호텔, 음식점, 쇼핑몰 등 관련 산업이 함께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되었습니다. G20 정상회의, APEC, UN 총회 등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주목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제정책이 다른 나라들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한국의 성공 비결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원조 정책도 변화했습니다. 경제력이 강해진 한국은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확대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를 늘렸습니다. 기술 이전과 인력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원조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랐습니다. 조건 없이 순수하게 상대국의 발전을 돕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많은 나라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에 특별한 애정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가난했지만 스스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한국을 롤모델로 여겼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프리카와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은 한국의 최대 협력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했습니다. 현지인들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산업화를 한국이 이끌었습니다. 이들 국가의 정상들은 한국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습니다.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산유국들은 탈석유 시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첨단 기술에 주목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중동의 스마트시티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수주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 기술도 수출되었습니다. 중동은 한국에게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제조업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혁신과 창조의 나라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공동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더욱 강화하기를 원했습니다. 한국의 국방력도 강화되었습니다. 경제력을 바탕으로 첨단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개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확실히 갖춰졌습니다. 한반도의 군사균형이 한국에 유리하게 기울었습니다. 세계 언론들이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이 한국의 성공을 다뤘습니다. 21세기의 기적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외국 기자들이 한국에 상주하며 취재했습니다. 다큐멘터리가 제작되었고 특집 방송이 편성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인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외국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북한과 전쟁 중인 나라, 일본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첨단 기술의 선도국, 경제 강국, 문화대국으로 인식되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존경의 눈빛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 여권 파워도 급상승했습니다.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해외 동포들의 자긍심이 높아졌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에 사는 한인들은 조국의 발전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은 현지 사회에서 더욱 당당해졌습니다. 한인 2세, 3세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려는 젊은 동포들이 늘어났습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었고 조국과의 교류가 증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 동포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재외 동포청을 설립하고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동포 청년들에게 한국 방문 프로그램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이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많은 동포들이 한국으로 역이민을 고려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해외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애국심이 고양되었습니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일원이라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태극기가 자발적으로 곳곳에 개양되었습니다. 국경일이면 거리마다 태극기 물결이 일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나라 사랑에 적극적이었습니다. SNS에는 한국을 자랑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국민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정치권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완화되었습니다. 국가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 정치인들도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의 질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감소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의식도 향상되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더 여유로워졌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지고 질서가 잡혔습니다. 양보와 배려의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약자를 돕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해졌습니다. 노인 복지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늘어난 세수로 기초연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노인 의료비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이 전국에 증설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평생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세대에게 보답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의 미래도 밝아졌습니다. 일자리가 넘쳐났고 임금이 상승했습니다. 청년들은 더 이상 취업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던 청년들이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출산율이 서서히 회복되는 조짐을 보였습니다. 국가의 미래가 다시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교육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습니다. 대학 입시 경쟁이 완화되었습니다. 다양한 진로가 열리면서 모두가 명문대만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직업의 귀천이 사라졌습니다. 기술자, 장인이 존경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창의성과 개성이 존중되는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 경제가 살아나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되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했습니다. 무주택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환경 문제에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피토류 대체 소재가 친환경적이었기에 환경의식이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사용이 증가했습니다. 전기차가 급속도로 보급되었습니다. 대기 오염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아졌고 미세먼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국민들은 더 건강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지켜본 북한도 움직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발전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보가 차단되어 있었지만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탈북자들을 통해 밀반입된 USB를 통해 남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각성했습니다. 북한 정권도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한과의 격차가 너무 벌어졌습니다. 이대로는 체제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북한은 조심스럽게 남한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공식 채널을 통해 대화를 타진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남북 대화가 재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했습니다. 조건 없는 순수한 동포애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적대감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산가족 상봉도 확대되었습니다. 70년 만에 만나는 가족들의 눈물은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경제 협력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었습니다.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결합할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철도 연결 사업이 재추진되었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다시 이어질 날을 기대했습니다. 통일의 꿈이 조금씩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의 성공 스토리는 세계 각국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개발도상국 정상들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전 모델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단합과 노력으로 이뤄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한국은 자신의 경험을 아낌없이 공유했습니다. 경제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각국의 공무원, 기업인, 연구자들을 초청해 교육했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자국에 적용했습니다. 한국형 발전 모델이 세계 곳곳에서 실험되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로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작은 나라 르완다가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르완다는 과거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노력으로 재건에 성공했습니다. 르완다 대통령은 한국을 모델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지원을 받아 IT 산업을 육성했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아프리카의 싱가포르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르완다의 성공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가나 등이 한국식 발전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들 국가에 투자했습니다. 공장이 세워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아프리카 청년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한국의 영향력은 컸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한국의 최대 협력국이었습니다. 수많은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진출해 있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상당 부분이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의 거리에는 한국 제품이 넘쳐났습니다. 삼성, LG의 가전제품, 현대자동차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류 드라마와 K-팝이 베트남을 휩쓸었습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한국 유학을 꿈꿨습니다. 한국은 베트남 사람들에게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이 나라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발전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인프라 건설, 제조업 육성, 인재 양성 등 다방면에서 협력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건설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중남미 국가들도 한국에 주목했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칠레 등은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전자제품이 중남미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스페인어로 더빙되어 방영되었습니다. 중남미 사람들은 한국 문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코리안 웨이브가 태평양을 건너 중남미까지 도달했습니다. 중동의 산유국들은 한국을 미래 파트너로 선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려 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원했습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 프로젝트에 한국이 깊이 관여했습니다. 한국의 건설사, IT 기업, 에너지 회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사막의 미래 도시를 건설하는 꿈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UAE는 한국과 특별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UAE는 이 프로젝트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추가 협력 사업들이 논의되었습니다. 양국 관계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과거 유럽인들은 한국을 잘 몰랐습니다.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은 유럽의 중요한 파트너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에 의존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 우주개발 협력을 추진했습니다. 영국은 한국과 금융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한국과의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고자 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자주 열렸습니다. 무역협정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비자 면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유럽 젊은이들이 한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어 학습자가 유럽 전역에서 급증했습니다. 한국문화원이 유럽 주요 도시에 설립되었습니다. 러시아와의 관계도 개선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한국도 러시아의 에너지와 자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양국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 사업이 재논의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히토류 문제 이후 중국은 한국에 대한 태도가 미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협력이 필요했지만 정치적으로는 긴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균형 외교를 펼쳤습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치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인권, 민주주의, 법치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분쟁이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 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한국의 외교력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한국 외교관들은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기구의 수장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인의 능력과 리더십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히토류 대체 소재 개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은 기술, 더 혁신적인 발명을 위해 계속 연구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이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연구비가 풍부했고 최고의 장비가 갖춰졌습니다. 세계 각국의 우수한 과학자들이 한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국은 과학 연구의 메카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물리학계를 뒤흔드는 대사건이었습니다. 상온에서 전기 저항이 없는 물질이 개발된 것입니다. 에너지 손실 없이 전기를 전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력 산업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송전 과정에서 낭비되던 막대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노벨상 후보에 한국 과학자들이 대거 오르내렸습니다. 세계 과학계는 한국의 업적을 주목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대한민국의 김철수 박사입니다. 전 국민이 환호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탄생한 것입니다. 김 박사의 수상 소식은 한국을 흥분의 도가니로 만들었습니다. 거리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젊은이들은 SNS에 자랑스럽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르신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족도 해냈다며 감격했습니다. 한국인의 자부심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김 박사가 귀국했을 때 인천공항은 인산인해였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린 학생들은 저도 박사님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라며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김 박사는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혼자만의 업적이 아닙니다. 함께 연구한 동료들, 지원해준 국가, 응원해준 국민 모두의 노벨상입니다. 정부는 김 박사에게 최고의 예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국민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박사의 이름을 딴 연구소가 설립되었습니다.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재단도 만들어졌습니다. 노벨상 수상은 한국 과학계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젊은 과학도들의 사기가 올랐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공계 대학의 지원율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과학자가 되기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한국은 과학 인재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도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암치료, 심장수술, 성형외과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습니다. 외국인 환자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의료 관광이 새로운 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중동의 왕족, 중국의 부호들이 한국 병원에서 치료받았습니다. 한국의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적 신약을 개발했습니다. 암 치료제, 치매 치료제가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신약은 FDA 승인을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한국 제약사들의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성장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을 넘어 첨단 바이오 산업에서도 강자가 되었습니다. 우주 개발에서도 한국은 괄목할 성과를 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켰습니다. 독자 기술로 만든 로켓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독자 우주 발사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주인이 달 탐사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쓰인 국기가 달 표면에 꽂혔습니다. 화성 탐사 계획도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유럽과 함께 국제 화성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탐사 로봇이 화성에 착륙할 예정이었습니다.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한국의 모습에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우주산업 기술은 상업적으로도 가치가 높았습니다. 위성 발사 서비스를 수출했습니다. AI 인공지능 분야에서도 한국은 앞서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개발한 AI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율주행차, 의료진단, 금융 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산 AI 칩이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개발한 AI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경쟁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연구진이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구현했습니다.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수십 년 걸릴 계산을 몇 초 만에 해결했습니다. 암호 해독, 신약 개발, 기후 예측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양자 컴퓨터 시대를 한국이 선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기술에서도 한국은 선구자였습니다. 탄소 포집 기술을 개발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거했습니다. 해양 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거하는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미생물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환경기술은 지구를 살리는 데 기여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기를 원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혁신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차세대 태양광 패널은 효율이 기존의 2배였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기술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화석 연료 의존도가 줄어들었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였습니다. 한국의 문화가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K-팝은 이미 세계적 현상이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주류 문화가 되었습니다. 빌보드 차트를 한국 가수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래미 어워드에서 한국 아티스트가 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K-팝 콘서트는 어디서나 매진이었습니다. 10만 명이 넘는 관중이 한국 가수를 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인기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의 최상위 순위를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에 빠져들었습니다. 오징어 게임 이후로도 히트작이 계속 나왔습니다. 한국 배우들이 할리우드로 진출했습니다. 주연급 배역을 따냈습니다. 한국 영화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칸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 베니스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가 수상했습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한국 영화가 여러 부문을 휩쓸었습니다. 기생충에 이어 또 다른 한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감독들은 세계 영화계의 거장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요리가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가 세계적으로 알려진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다양한 한국 음식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떡볶이, 치킨, 순대, 족발까지 외국인들이 즐겨 먹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의 한식당은 예약하기 어려웠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의 한식당이 대거 등재되었습니다. 한국 패션도 주목받았습니다. 서울 패션 위크가 파리, 밀라노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K-패션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한국 스타일이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했습니다. 한국 화장품도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K-뷰티는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었습니다. 한국의 게임 산업도 세계적이었습니다. 한국 게임사들이 만든 게임이 전 세계에서 플레이되었습니다. e스포츠에서 한국은 여전히 최강자였습니다. 세계 대회에서 한국 선수들이 우승을 독식했습니다. 게임 방송, 게임 개발, 게임 교육 등 관련 산업이 모두 발달했습니다. 한국은 게임 강국을 넘어 게임 문화의 선도국이었습니다.
웹툰과 웹소설도 한국의 자랑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웹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한국 웹툰이 드라마,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웹소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작가들의 상상력이 세계인들을 매료시켰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산업은 문화 수출의 큰 축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어 학습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즐기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각국의 대학에 한국어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강좌는 수백만 명이 수강했습니다. 한글이 아름답다며 문신으로 새기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관광객이 폭증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연간 3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의 명동, 강남, 홍대는 각국에서 온 관광객으로 붐볐습니다. 부산의 해운대, 경주의 문화재, 제주도의 자연경관 모두 인기 명소였습니다. 한국의 산업시설도 관광상품이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의 공장 투어는 예약이 밀려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문화도 재조명받았습니다. 한복이 세계적으로 유행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거닐었습니다. 판소리, 사물놀이 같은 전통 공연이 해외 공연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국의 도자기, 한지 공예가 예술작품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한국 문화의 매력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도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PISA 테스트에서 항상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각국의 교육 관계자들이 한국의 교육 방법을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의 사교육 시스템, 방과 후 학교, 디지털 교육 등이 연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스포츠도 강했습니다. 축구, 야구, 농구에서 한국 선수들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김하성, 이정후 등 야구 선수들이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했습니다.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월드컵에서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전 국민이 열광했습니다. 올림픽에서도 한국은 강자였습니다. 금메달 수에서 세계 10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양궁, 쇼트트랙, 태권도는 물론이고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한국의 스포츠 과학, 선수 육성 시스템이 선진적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체육시설이 전국에 확충되어 국민 건강도 증진되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막강해졌습니다. 군사력,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문화, 가치관 같은 소프트 파워에서도 한국은 강국이었습니다. 세계인들이 한국을 동경했습니다. 한국식 민주주의, 한국의 발전 모델, 한국의 문화가 매력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한국은 전방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졌습니다.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든 계층에 골고루 돌아갔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었습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졌습니다. 빈곤율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사회 안전망이 튼튼해져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 국가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의료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90%를 넘어섰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비가 보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 희귀병 환자,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어떤 병에 걸려도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민 평균 수명이 85세를 넘어섰습니다. 교육비 부담도 줄어들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정부 지원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거 문제도 개선되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했습니다. 신혼부부, 청년, 노인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배정되었습니다. 임대료가 안정되었습니다. 전세 사기 같은 문제도 사라졌습니다. 주거권이 기본권으로 확실히 보장되었습니다. 집 걱정 없이 사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노동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되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줄어들고 일과 삶의 균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임금이 상승하고 복지가 확대되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었습니다.
일하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유리천장이 깨졌습니다. 여성 CEO, 여성 임원이 많아졌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성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성평등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직장 내 어린이집이 확대되었고 육아휴직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효과를 봤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지원했습니다. 출산 축하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현실화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비용이 무료가 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산율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정책도 탄탄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확대되어 일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일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여가 문화시설이 전국에 확충되었습니다. 치매 환자를 위한 요양시설이 늘어났습니다. 독거노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보편화되었습니다. 노후가 불안하지 않은 사회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복지도 선진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었습니다.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가 모든 대중교통에 설치되었습니다. 건물마다 경사로와 엘리베이터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어 차별이 줄어들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직업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다문화 자녀들의 교육을 지원했습니다. 인종차별 금지법이 제정되어 차별 행위가 엄격히 처벌되었습니다.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환경이 개선되어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대기 오염이 줄어들어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강과 바다가 깨끗해졌습니다. 공원과 녹지 공간이 늘어났습니다. 도시 숲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친환경 건축이 확산되어 에너지 효율이 높아졌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중교통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지하철 노선이 확충되었습니다. 도시간 고속철도가 연결되었습니다. 전기버스가 보급되어 대중교통이 친환경적이 되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가 운행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약자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문화생활을 즐길 기회가 늘어났습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전국에 건설되었습니다. 입장료가 무료이거나 저렴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질 높은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지역마다 문화센터가 있어 주민들이 취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문화가 소수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범죄율이 낮아져 치안이 좋아졌습니다. 첨단 방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경찰력이 강화되고 대응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강력 범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밤거리를 걷는 것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이 완화되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문화가 정착되었습니다. 이념 대립보다는 실용주의가 우선시되었습니다. 국민 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북한의 변화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남한의 눈부신 발전을 목격한 북한 주민들과 지도부는 더 이상 고립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북한은 개혁과 개방을 선택했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두 정상이 악수하고 포옹하는 장면은 전 세계에 생중계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70년 넘게 이어진 전쟁 상태가 마침내 종식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반도 평화를 축하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이 평화지대로 바뀌었습니다. DMZ에 철조망이 거쳤습니다. 지뢰가 제거되었습니다. 생태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남과 북의 주민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넘어 재결합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가족을 만난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경제 협력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개성공단이 재개되고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었고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했습니다. 북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습니다. 경의선 열차가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신의주까지 달렸습니다. 동해선은 부산에서 원산, 나진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륙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부산에서 유럽까지 기차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류 비용이 크게 절감되었습니다.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에는 막대한 양의 희토류, 철, 석탄, 금 등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남한의 기술로 이를 개발했습니다. 수익은 남북이 공유했습니다. 북한은 자원 수출로 외화를 벌었고 남한은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했습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이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했습니다. 경제 제재가 해제되었습니다. 북한이 유엔의 정식 회원국으로 모든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은행, IMF에 가입했습니다. 외국 자본이 북한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 고층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육과 문화 교류가 확대되었습니다. 남북 학생들이 교환 학생으로 상대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남북 공동 교과서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일된 역사 인식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술단의 상호 공연이 활발했습니다. 평양에서 남한 가수의 공연이 열렸고 서울에서 북한 예술단이 공연했습니다. 스포츠 교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남북 단일팀이 국제대회에 출전했습니다. 올림픽에서 남북이 공동 입장했습니다. 남북 축구대표팀이 친선 경기를 가졌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남북 주민들이 하나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쟁보다는 화합의 정신이 더 중요했습니다. 이념의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은 시장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었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폐쇄사회에서 개방사회로 전환되고 있었습니다.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급진적 통일보다는 단계적 통일이 합의되었습니다. 일정 기간 이체제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제나 국가연합 형태가 검토되었습니다. 통일 비용보다는 통일 편익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일 한국의 미래가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통일 한국은 인구 8천만의 강대국이 될 것이었습니다. GDP는 세계 5위권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남한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결합하면 시너지가 엄청날 것이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유리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국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동북아 물류와 경제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주변국들도 한반도 통일을 지지했습니다. 미국은 안정된 한반도가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도 통일 한국이 우호적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일본은 복잡한 심경이었지만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극동 개발의 통일 한국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었습니다. 통일의 꿈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눈부신 발전이 북한을 움직였습니다. 경제력은 평화를 가져왔고 평화는 통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민족의 수건이었던 통일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때 약소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강대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경제력, 기술력, 군사력, 문화력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발언권은 막강했습니다. 지7회의에 한국이 정식 멤버로 참여했습니다. 주요 국제기구에서 한국인이 수장을 맡았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했습니다. 러시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모든 지역과 균형 있는 관계를 맺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강대국의 눈치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한국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한국은 세계 평화에 기여했습니다.
분쟁 지역에 평화유지군을 파견했습니다. 중재 외교로 갈등을 해결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을 도왔습니다. 인도주의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재난이 발생한 나라에 구호물자와 인력을 보냈습니다. 한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자긍심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말을 모두가 했습니다.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애국가를 부를 때면 눈물이 났습니다. 젊은 세대도 나라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국민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들은 대접받았습니다. 한국 여권을 내밀면 어디서든 환대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존경받았습니다. 한국의 국격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모든 국민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폐허에서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원조를 받아먹고 사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땀 흘려 일했습니다. 교육에 투자했습니다.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뤘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불과 한 세대, 두 세대 만에 이뤄냈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성취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인의 저력이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굴하지 않는 정신이었습니다. 교육열이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집착이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였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역동성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었습니다. 정부의 현명한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투자했습니다.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혁신을 장려했습니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복지를 확대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국민의 잠재력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업가들의 도전 정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세계 시장에 과감히 진출했습니다. 품질로 승부했습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것은 이런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의 땀과 헌신도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연구실에서 묵묵히 일했습니다. 중동의 사막에서, 베트남의 정글에서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이 모든 사람들의 피땀으로 이뤄진 것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한몫했습니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글로벌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혁신을 일으켰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든든했습니다. 여성들의 역할도 컸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이 많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회 각 분야에서 리더로 활약했습니다.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여성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국가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세계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나라도 노력하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개발도상국들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인류 전체의 자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의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족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기술 혁신을 계속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며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이라는 큰 꿈도 이룰 것입니다. 한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작은 나라였지만 큰 꿈을 꿨습니다. 자원은 없었지만 인재가 있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물려준 이 나라를 더욱 빛내겠습니다. 후손들에게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신다면 대한민국 만세를 댓글에 적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주세요.